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검찰 얘기 여전히 시끄럽죠. 이제 특활비가 논란이 되고 있고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 여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얘기도 있고요. 1부에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하고요. 2부에서는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 예정돼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대검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신 거잖아요. 그제군요, 그제. 네네, 그제였습니다. 예, 이 결과를 보니까 애초에 추미애 장관이 제기했던 것처럼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안 내려간 건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팩트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추미애 장관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 발언이요. 특활비가 전혀 안 내려갔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특활비가 거의 안 내려갈 정도로 예년과 다르다는 좀 저는 표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언론에도 밝혔지만 작년 대비 총액 5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어느 시점에 또 내려갔는지는 저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이가 악화된 이후에는 정말 더 거의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10월 때까지 집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에 아예 안 내려간 건 아닌데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예년에 비해서 확 줄었다, 한 50% 줄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죠. 근데 그에 비해서 또 보면은요,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검 같은 경우가 근데 이번 라임 사건에서 문제자가 있던 송상현 지검장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가 법무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우인데 남부지검은 오히려 늘었고 그에 반해서 서울중앙지검은 50%나 줄은 것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는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앙지검은 동서남북지검 다 합해봤자 중앙지검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합계로 한다면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검사 숫자와 수사량과 어떻게 보면 비례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네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전체 검사들의 1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는 당연히 다른 지검이나 이런 곳과 비교할 바가 안 되고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근데 애초에 여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의 대선 자금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되셨어요?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것도 이제 표현에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총장의 궁의에 맞는 수사를 하는 팀에는 더 많이 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팀에는 덜 배정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할 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선청, 대검부서, 수시 집행 이렇게 나뉩니다. 그게 이제 근데 그 특활비는 사실 계속 줄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은요 매년 이제 줄었는데 그 일선청과 대검부서에 가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10억 단 이상씩 줄고 있는데 반해서 수시로 주는 집행부는 전혀 거의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의 대부분을 더 오히려 이렇게 수시로 집행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수시 집행이야말로 검찰총장의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기준을 세워놓는다면 자의적인 집행이 줄어들 수 있지만 특활비 대부분을 이렇게 수시 집행으로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떤 기준도 없이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그 배분권을 검찰에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그 내용을 법사위에다가 올렸잖아요. 아니 법사위에 올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검찰국 쪽에 그 부분을 검토해보라고. 검토해보라. 예, 그렇게 지시한 근데 것 그렇게 되면은 네. 수사를 통제하게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특활비 배분을 통제를 하게 되면은 법무부가. 이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특활비, 기본적으로 검찰 예산이라는 건 없는 것이거든요. 예. 검찰 예산은 독립적이지 않고 법무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배정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무슨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지시는 오히려 좀 그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바꾸는 좀 구조적인 그 수사팀이나 검사의 숫자에 맞춰서 네. 기본적으로 내려보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어떤 수사에 대한 통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활비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 검찰국에서 이제 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의 특활비를 액수는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뭐 한 10억 정도, 5억에서 10억 사이를 가져다 썼다. 이게 뭐 관행입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그동안의 관행이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특활비 전체를 바라보는 저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또 예. 이것을 야당이 너무 이게 그 추미애 장관과 검찰국에 배정된 특활비를 추미애 장관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에서 사실 비롯된 지적입니다. 근데 두 개가 사실 별개의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이 특활비의 배정 권한 자체가 법무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특활비를 어떤 식으로 했던지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활비가 그동안 꼭 수사나 정보 파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전체의 문제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번에 이 문제 나온 김에 청와대까지 해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한번 좀 정리해 보자. 이게 이제 야당이 제안한 거잖아요. 요거는 그럼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지금 사실 그 문제가 국회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실 문제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의 40%가 줄었습니다. 사실 그때 어느 정도 국회에서 저는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길 부분과 줄일 부분, 그리고 없앨 부분, 요것들을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굉장히 상당히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수사나 직접적으로 보안이 유지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삭감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합의된 것이 수사 파트와 예교, 안보 파트 이 부분에는 그것을 남기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또 그 부분까지도 또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뭐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요, 최근에 여기저기 뭐 강연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뭐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된다,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저는 보니까 예전에도 했는데 이게 몰랐던 건지 이번에 보도가 많이 돼서 아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 행보가 되게 좀 이례적인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행보를? 지금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도 윤석열 총장이 뭔가를 할 때마다 굉장히 그것을 그렇죠. 한마디가 다 뉴스가 되죠. 기사화시키고 또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도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진짜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이치를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언행에 주의하고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전국을 유세하듯이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백혜련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번에 물론 이제 그 진천의 그 차상검사들 강연 일정이 뭐 언제 예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검에 저희가 특활비 검증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국회의원들 법사위가 전체가 사실 가서 검증을 하는 건데 기본적인 관례에 따른다면 사실 검찰총장이 나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일정을 핑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안 하신 건데요.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이런 것들도 그 행보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제 뭐 자진 사퇴라든가 뭐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총장에 대해서 이게 당론으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뭐 당 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좀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뭐 지금 너무 다양한 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인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의 결단의 문제라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이치가 정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과 직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지금 당장 그 입장을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법사위에 나와서도 좀 정치에 참여할 듯한 네. 그런 태도를 보이신 부분이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행보도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 검찰총장으로서의 대 역할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네. 본인의 행보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고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를 혼란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장 후보가 11명이 추천이 됐는데 그중에 뭐 손기호 후보 야당이 추천한 손기호 후보는 개인적인 이유로 뭐 사퇴를 했고요. 근데 야당 추천 뭐 여당 추천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다 2부에서 여쭤볼 거고 백혜련 의원께서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시죠. 일단은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또 아주 정치성을 강하게 뜨시지 않은 분들도 추천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동현 그 후보자에 관한 경우에는 네. 너무나 정말 이 공수처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이고요. 또 예. 8.15 집회를 그 당사자들 변호 활동하고 계시고 민경욱 의원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그 네. 개표 부정 사건인가요? 그것도 변론을 하고 계시고 공수처장으로서 지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전혀 지킬 수 없는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초대 공수처장의 자리라는 게 공수처의 방향과 성격 상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좀 뚝심도 가지고 중립적인 임무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추천한 뭐 전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 변론을 맡고 있다.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 사실 그 중소 로펌 같은 경우는 그 소속 구성원들이 대부분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것이 아주 간행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은 실질적인 변호인인 겁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따로 있고요. 네. 단지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이름만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후보 11명 중에 이제 추릴 거 아닙니까? 한 명은 사퇴했지만은 그럼 네.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리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네, 한없이 근데 13일 늘어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 13일날 예. 첫째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 회의가 아니라 논의를 위한 예. 첫째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하. 회의 시간이 잡혀 있는 마라톤 걸로 알고 회의군요. 있습니다. 예. 네네. 그때 그러니까 대략 윤곽은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하루 종일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검증 대상자가 많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